네, 지금 현재 보잉고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제가 원래 화학 전공자여가지고요. 여름방학 동안에 어머님들한테 이제 화학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자연계로 갈 이제 생각이 있는 친구들.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통과 어떻게 해요? 여름방학 때 통과 좀 놔두고, 그리고 막 화학이나 물리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통과를 안 하면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통과가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1학년 때 뭔가를 조금 처리해 놓지 않으면요. 2학년 때 엄청 이제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2학년 화학원, 그러니까 보잉고 2학년 친구들 화학원 수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3 때 혹은 고1 때 겨울방학 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내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고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통과 불안한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화학원이나 물리원이나 근데 저는 이제 화학 강사니까 화학원을 말씀을 드리러 올라온 것이고요. 만약에 화학을 선택을 안 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걸 물리나 생명으로 좀 이렇게 지학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걸로 감안하셔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화학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물리 강사였으면 물리 소스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구과학 강사였으면 지구과학 소스로 말씀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현재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제 겨울방학에 또 이게 계속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친구들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거든요. 이 시간에 뭘 했느냐 이걸 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정말 좀 그래도 효용성 있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보잉고 2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전에 중학교 때 고1 여름방학 때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어떤 생활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2학년 올라오니까 어떤 성적대가 나오고 이런 거를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못했으니까 지금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요,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기본 강좌를 제가 깔 거거든요. 지금 토요일 날 오전에 기본 강좌를 좀 해야 되는데 예상외로 우리 보잉고에 온 친구들 중에 기본 화학, 그러니까 물리나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 외로. 그런데 지금 해도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할 때 제대로 하면 중2 때, 중3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정리 안 돼 있는 상황으로 화학을 했던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익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수학을 했기 때문에 사고력이 터졌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중2 때 막 그냥 억지로 꾸겨 넣어가지고 화학원이라는 것, 물리원이라는 거를 이게 잘 뜻도 모르고 이해도 잘 안 가는데 막 억지로 끌려갔던 친구들보다 지금 넣어주면은 진짜 스폰지처럼 친구들이 받아서 이거를 자기 걸로 내재화시키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우리 보잉고 친구도 똑똑해가지고 조금만 손을 대주면 팍 치면 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도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시키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잘 시키셔야 되는 게 기본반, 개념반이라고 해서 개념만 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지 개념만 딸랑하고 끝나면 이번에 이제 앞으로 돌아올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이제 어쨌든 뭐 물리가 됐든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고2를. 근데 대치동에 가셔도 참 어설퍼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거를 하거나 너무 프리미엄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좀 약간 우리 애한테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강의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해서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전혀 안 돼 있어도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뭔가 좀 1, 2단원이라도 정리를 하고 가면 그래도 어느 반이라도 시간이 맞는 화학반이 생기면 쑤셔 넣을 곳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여름방학 때 만약에 대치동으로 뭐 썸머스쿨을 갈 게 아니라고 하면 통과보다는 이거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지금 1학년 고1에서 개념 심화로 하는 공부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개념 심화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개념이야 심화야? 보시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요. 자,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를 지금 제가 이제 5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4주 하는 반도 있고 5주 하는 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안 쉬고 애들 안 놀리고 바로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 이제 성적 확인하는 주 한 주 빼고 그러고 바로 들어가고 있어서 5주를 억지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 5주 동안에 화학 반응식을 양적 반응 아시죠? 그 유명한 화학의 악명 높은 양적 반응만 집중적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패가 거기서 갈리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대치동 학원에서도 다 갈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돌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장님들께서. 그래서 아니요 그거 안 돌렸는데 그러면은 어머니 못 들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어느 반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화학 반응, 양적 반응 부분을 조금 하고 가면 2단원, 3단원은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겨내거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거는 그냥 생판 처음으로 완전 노배여도 정말 그거를 애써서 자기가 복습하면서 어떻게 끌고 나가는데 이거는 진짜 현저하게 마치 수학처럼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친구들의 그 이해 단계가 나눠져 있어서 하나도 안 하고 가면은 전혀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수업에 멍 때리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깔아주시는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 일단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돌린 친구들은 그냥 노배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중2 때 돌렸다고 한 거는 그냥 안 돌린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한 거를 펼쳐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단원명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학년 때 한 번 돌렸어요. 그냥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번, 3번 정도는 이제 돌린 상황인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로 나눴을 때 처음 배운 거랑 똑같은 내용들을 일단은 심어줘야 돼요. 심어는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제 중학생 때 배운 것보다 훨씬 급속도로 빠르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3차시 동안에 해야 되는 양을 1시간 이내에 전부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스피디하게 일단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고2 모의고사 기출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고2 반에서 시키는 그런 학원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보잉고 담당 강사이기 때문에 보잉고 니즈를 맞추려고 보니 이거를 주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은 공부는 진짜 많이 했고 친구들은 굉장히 진을 많이 뺐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로 실제로 고2, 고3 아니고 고2 내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멈추면은 어떻게 깨작깨작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결국 답을 못 내고 이게 어느 수준에서 약간 넘어가지 못하는 약간 넘사벽의 수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단히 강좌 있잖아요. 막 100명씩 놓고 하는 강좌들은 되게 이걸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자사고 집중이, 그러니까 자사고 전용반이기 때문에 보잉고 전용반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갖고서는 벌써 니즈가 안 맞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럼 벌써 이제 튕겨나가는 친구들이 생기죠. 근데 뭐 튕겨나가는 친구들이 무서워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애들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주면은 양심상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해서는 절대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수준이니까. 해서 이거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한 단계 더 넘어가셔야 돼요. 개념 심화 반이,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고3 수능 기출까지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심화반은요. 그러니까 심화반도 수능 기출을 풀고요. 그 다음에 개념 심화반도 수능 기출까지 풀기는 해요. 풀어는 줘야
줘야 돼요. 개념을 지금 처음 시작했다고 야 너 이거 처음 시작하니까 이것까지 못 풀어. 그냥 고2 것까지만 하고 끝내.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로직도 알려주고 해서 친구들한테 일단은 심어는 줘야 돼요. 근데 2번, 3번, 4번 돌린 친구랑 차이점이 뭐냐? 이걸 풀 수 있어요 하고 되게 잘 풀어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회독수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이거를 익숙하게 하는 작업들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지식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돼요. 이거 그냥 2학년 넘어갈 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이미 요게 그냥 이거 하듯이 제가 이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습시키듯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바로 수업 시간에 그냥 학생들의 이전에 공부가 어땠는지 감안하는 거 없이 이게 그냥 쭉 진행돼 버려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하고서는 멍 때리다가 못 알아듣겠어요 하고 그냥 화학을 포기할까? 그러니까 첫 시간 듣고 와가지고 화학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거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화학이 예상 외로 적성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못 배워봐서 그렇지. 해서 충분히 공부를 시켜준 다음에 선택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어머님들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쯤에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요.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뭘 하지? 3선택을 물화생을 해야 되나? 물화지를 해야 되나?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뭐에서 얻으시냐면 맘카페에서 얻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더라. 1등급은 그렇게 됐다더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애한테 맞추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꼭 걔 얘기죠. 우리 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이걸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이걸 해서 잘하는지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해서 좀 시켜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택을 조금 그러니까 일단 통과해서 조금 싸게 보입니다. 이거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이 친구는 생명을 너무 잘하는데 물리만 되면 갑자기 회로가 망가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물리는 너무 잘하는데 생명이 들어가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끼고 들어가야지 지학은 끼고 들어가야지 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말들이 대부분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안 맞는 친구가 우리 아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 통과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지를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가 나눠졌을 때 어떤 파트에서 통과해서 점수가 좀 잘 나오고 있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 잣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공부를 시켜봐 주셔야 돼요. 근데 시킬 때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렇게 수능 기출까지 일단 처음 공부할 때부터 쭉 완전히 그냥 가보셔야 돼요. 끝까지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의 사고의 흐름이 괜찮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렵지만 극복해내는 과목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끝까지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선택 과목이 아닌 거고요. 해서 개념 심화라고 붙어있는 반에 이 정도까지 지금 고1입니다. 예비 고1이 아니고 고1이기 때문에 이게 시도가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거는 이제 진짜 실력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0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아예 작정하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친구들 통과하느라고 다 까먹었어요. 진짜 애들 물어보면요 정말 다 까먹어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조금 안 했다고 해서 그거 까먹은 거 기억 다시 되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능 기출 같은 거 자유자재로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구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좀 고난도 문제 프리미엄반에서만 하는 그런 특별한 것들 그 반으로 올려 붙일 수 있게끔 준비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해서 내용은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보잉고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내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양과 그 스피드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다. 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우리 아이한테 적합할 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또 어떤 과목으로 넣으실지를 판단하셔서 그걸로 탐구 과목을
여름방학 동안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짧지만 엑기스만 뽑은 반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한번 전단원으로 돌려주시는데 그걸 이제 겨울방학에 가기 전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통과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매년 화학반을 이제 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1학년 1학기 해보니까 통과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강하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시고 그리고 넓게 멀리 보셔야 돼요. 이게 2학년 때 한 6주에서 7주 정도 화학원 내신을 하는데요.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는 심지어 겨울방학을 작년 2023년 12월 22일 날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야 니네는 중간고사 대비반이다. 이렇게 아예 천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간고사 대비로 돌렸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내신을 대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거의 한 10몇 주를 준비한 거죠. 모자라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8주 돌리는 것 같고 전단원 돌리는 게 정말 아주 스피디하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깊이 있는 공부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도 그걸 깊이 있게 집어 넣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토대는 마련해 주시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반의 요게 범위거든요. 그때 시작하고 들어가면은 요게 막 풀려야 돼요. 막 풀리고 실수 없이 빠르게 잘 풀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 상태에서 2학년 1학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거면 지금부터 요것들이 차곡차곡 조금씩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힘이 좀 덜 들고 고통을 좀 덜 받는다. 참고로 얘기하면 어머니 제가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막 밤 10시 막 넘어서도 막 클리닉 엄청 하고 진짜 힘들게 지냈어요. 겨울방학 때 애들 막 입술 터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겨울방학 때부터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리 조금 뽑아 놓으면은 다른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제 힘든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시간을 조금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제가 3반을 지금 데려갈 건데요. 토요일은 오전이고요. 여기서 1, 2단원 개념 심화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일요일 2반은 실력으로 가져갈 겁니다. 지금 이제 통과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이거 문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간표를 짰는데 혹시 시간 맞으시고 대치동으로 썸머스쿨 보내실 생각 없다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감안해서 주셔보세요. 제가 공부는 진짜 잘 시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제가 클리닉을 좀 독하게 시키는 편인데 매 주차 이제 다른 학원들도 다 주간 테스트는 보죠. 근데 주간 테스트 뒤처리하고 과제 뒤처리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과제 다 나가고요. 테스트 다 보는데 그거를 보기만 하고 과제를 제출하기만 한 거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후처리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이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흘리고 덜렁대고 안 되고 뭔가 빠뜨리고 이런 거는 공부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뒤처리를 잘해주고 꼼꼼하게 마무리를 시켜줬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문제 하나하나가 쌓이면은 그게 실력으로 반영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테스트 꼼꼼하게 매주 시켜가지고 그 빈출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잉고 2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현재 보잉고 화학 선생님이 어떤 문항을 좋아하고 어디서 참조를 많이 하시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엄선해가지고 미리부터 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주간 테스트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리면은 이건 이제 어머님들께 반드시 보내드려야 되는 우리 친구들 수강료 내주시니까 꼭 보내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로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틀리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문제들 구성해가지고 2번 다시 이거 틀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
요 숙제요. 이거는 진짜 완벽을 넘어서 갑벽하게 해야 돼요. 진짜. 친구들이 저한테 요거 오답하는 과정 중에 꼭 요청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답 주시면 안 돼요. 그러거든요. 제가 답을 안 줘요. 근데 답 주세요. 이래요. 안 돼. 미안하지만 답을 줄 수 없어. 내 눈앞에서 네가 제대로 풀고 이걸 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가기 전까지 집에 못 가거든요. 해서 이렇게 어렵게 오답을 다 하면 오답 완료 도장을 찍어서 어머님께 사진 보내드리고 완료하였습니다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해서 시간이 안 돼서 다 못하고 가면은 다시 와야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해서 일단 과제하고 공부 상황에 파악하는 것 정도는 정말 완벽하게 해서 다음번에 저한테 다시 안 듣더라도 다른 학원 가서 야 도대체 너 화학 누가 배웠길래 이렇게 들었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정말 깔끔하게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신뢰하는 화학 강사 이유진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